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좀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이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홀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이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필두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총 큰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1.5%가량 정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측해 봐야 될지 이 연휴 뒤에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50분 안에 참여를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남겨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했던 종목들 혹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8가지의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8가지 종목 내에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마음 AI vs 엠노 들고 왔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AI 관련주들도 많이 밀렸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이 AI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왔지만 지금 좀 그래도 반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 AI를 봐야 될지 엠노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AI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초기에 이 파트너사에 참여를 했고 또 볼링 플랫폼 개발사와도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큰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봐야 될지 혹은 유상증자를 한 비트윈을 봐야 될지 한번 매수 우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좀 큰 시세를 보였죠. 일단 다음 달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로봇주들 큰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 관련돼서 저희가 T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왔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T로보틱스를 봐야 될지 혹은 시총 9위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오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단에서도 좀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오늘 장에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치료제 임상, 일상, 중간 데이터가 결과가 잘 나왔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까지도 초반에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중국의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실 바이오 관련주 참 잡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종목 들고 왔는데 이 8종목
종목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는 윤현준 전문가님의 딱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이 원탑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현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정말 많이 빠졌죠. 이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뭐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지수 모두 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또 윤현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현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랑 이제 선물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9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네. 그래서 이제 팩트만 보자면 지금 일단은 지금 코스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스닥이 최근 뭐 중반기 이후에 6월 달 이후에 10조 신용 잔고가 이제 1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9월 달 한 달 동안 내리막 빠지면서 이제 9조 4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제 10조에 육박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저항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저항을 맞고 보여주는데 그 반등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가 보통 9조 5천억 4천억에서 9조 5천억 선에서 항상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서 신용잔고를 체크했더니 9조 4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신용잔고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단기적인 저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9월 동안 하루 한 달 내리 빠졌으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저희가 6거래일 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빠져나간 매수세가 좀 돌아오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하프 턴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요? 지금 수급이 기관 쪽에서는 많이 받쳐주고 있지만 이제 외인 쪽에서는 계속 지금 팔아주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돌아오질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선물도 그렇고 뭐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마저도 이제 거의 이 모든 시장에서 다 팔고 있긴 한데 지금 일단은 항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용이 9조 코스닥 9조 4천억 선 정도 오면 항상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10월 달 중순까지는 그래도 반등의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국인이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수급적으로 좀 받쳐줘야지 우리 시장이 좀 살아날 텐데 네. 계속적으로 수급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양지수 모두 상승을 했긴 했지만 수급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10월 이후에는 10월 달 중순쯤에는 그래도 좀 떠나간 외국인이 이젠 돌아올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돌아온다고 확정은 내리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개별주 장세로 뭐 초전도체 뭐 아니면 뭐 여러 뭐 양자 암호 이런 그쵸? K 뷰티 아니면 로봇주 이런 좀 작은 주식들 시가총액이 엄청 크지 않은 작은 주식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거는 이제 보통 개인과 기관으로 이제 이루어진 패턴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좀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해 주시면은 외국인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런 위주로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이 또 저희 방송이 추석 전에 그리고 이 9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전략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10월 네.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10월 초 같은 경우는 바로 좀 큰 이슈가 있죠. 최근에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10월 초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의 두산 상장도 로보틱스의 있고요. 상장의 이슈에 있어서 지금 로봇주들이 반등이 좀 많이 나와주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반등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로봇주 상장에 맞춰서
한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동안 반등이 많이 나오고 그 이제 로봇주 상장에 맞춰서 좀 조정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쌍봉이 나와서 이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그럼 그동안 상장 많이 이전에 뭐 팔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해야 저 될까요? 같은 경우는 로봇주를 한 3달 전부터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로봇 10월 5일 날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또 로봇주 들고 오셨던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이제 중장기 롱텀에서는 아직 가격적인 측면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로봇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네. 로봇주 말고도 이번에 우리가 좀 쉬는 동안에 네. 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당장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네. 또 금요일 날은 PCE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당장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보통 이런 한 5년치 추석 데이터를 통계를 내면은 네. 왜 말을 안 하시나요? 나스닥이나 미국 S&P 지수가 네. 추석이 저희가 딱 장을 마감하면 그때부터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5년 중에 4년은 항상 올랐고요. 하루 남겨놓고 다시 조정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항상 그래서 추석 때 많이 느끼시는 추석이나 명절 때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와 우리 장 마감일 때 항상 미국 지수가 오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에 맞듯이 지금 어제 나스닥 지수나 미국 지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줄 자리이면서 지금 내일부터 추석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는 이제 좋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 우리 장이 끝나면 왜 미국 지수가 항상 오를까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될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월 달에는 그래도 9월보다는 나을 것이다.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10월 달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되는데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관련주 들고 왔는데 마음 AI 들고 오고 엠노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사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거든요. 네. 과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일단 두 종목을 제가 다 좋게 보고 엠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S가 대주주로 이제 크게 밀어주고 있는 회사라서 그쵸.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맞아요. 상한가의 시작으로 진짜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엠로보다는 저는 그래도 이제 마음 A가 좀 움직임이 좀 더 공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 왜요? A, 예. 저는 왜냐하면 엠노를 좀 더 좋게 보고 엠노를 제가 9만 원대에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네. 사셨어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6만 원대까지 밀려갖고 아, 굉장히 지금- 좀 네. 아픈 종목이거든요, 저한테는. 들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노코멘트를 하겠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엠노는? 엠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삼성 SDS란 호재로 인해 일단 갭 상승을 해서 아직 갭을 메꿔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기술적인 리스크도 있고 일단은 지금 AI 같은 말씀하신 게 AI 관련주잖아요. 네, AI 맞아요. 종목이 다 반등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9월달 맞아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 AI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왜 뭐 반등도 없이 뭐 양봉 하나도 주지 않고 뭐 구연봉 나오고 뭐 2주 연속 빠지고 그냥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네, 지금 있을까요? 엠로 보시면은 9월 5일, 6일 정말 고점 제가 딱 찍고 눈여겨본 시점부터 쭉 빠져서 거의 네.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어요. 근데 네. 이제 어떠한 종목이든 신고가인 종목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고점 대비 30% 빠지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엠로 같은 종목도 지금 들어가긴 타점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은 팔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한 15% 정도 반등 나올 건데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엠노도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굳이 마음 AI를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맘로요? 잠깐만요. 네네. 마음 AI 마음 같은 AI가 경우도 네. 고점 대비 30% 빠졌어요. 근데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9일 날 이제 삼성이랑 현대에서 회사를 다녀가지고 그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빠진 이슈를 다 갭을 보정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보정 안 했지만 500원 딱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거의 다 이제 보정을 했다고 보고
엠로 같은 경우는 그 SDS가 대주주가 된 이슈로 인해서 아직 그 갭이 보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음의 같은 경우는 보정이 됐고 현재 그다음에 고점 대비 30% 이제 딱 지지선 자리이기도 하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딱 상장을 했을 때 3만 원 이제 제가 보이지 않는 매물대라고 했는데 그 3만 원대 유상증자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상증자라는 가격대가 보이지 않는 매물대잖아요. 그래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3만 원만 돌파하게 되면은 3만 7천 원까지는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종목을 사신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 사서 3만 원대 한번 팔아주고 3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3만 7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뭐 갭 보정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도 된다라고 들으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딱 종가 저가도 나왔고 오늘 네. 딱 갭 보정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린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가격으로 하면은 한 20% 정도는 단기적으로 위에 물려 있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매수하는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종합 AI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 네. 뭐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슈로 상한가를 갔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이슈로 상한가를 갔지만 그 이슈 전으로 좀 가격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죠. 만약에 장중에 그 올해 9월에 이게 딱 초에 찍고 계속 급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그 장중에 뭐 장대 음봉이나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와줬으면은 제가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못 드렸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로 빠졌습니다. 어. 지금 AI 관련주가 최근에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졌거든요. 뭐 단 한 번에 희망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빠진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올 때 또 강하게 나와줍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진 만큼 그쵸. 거기에 따른 그 반등도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지저분하게 이제 막 윗골이 달고 아니면 호재 뉴스나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빠지게 되면은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AI 업종 모두 스트레이트로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거 손해가 심해서 지금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좀 진입을 해서 수익을 고점 딱 매물대 전에 팔아주는 전략을 갖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I 업종을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엠노보다는 마음 AI가 좀 더 원픽이다. 뭐 갭 보정도 되어 있고 또 네. 그만큼 이 상한가를 갔지만 거기에 따른 그 이슈에 따라서 상한가에 갔지만 지금 그 가격대 상한가 가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들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상한가를 간 이슈 자체가 지금 다 소각이 된 상태잖아요, 네. 가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마음 AI vs 엠노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다 좋지만 엠노도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현 시점에선 전문가님께서 마음 AI가 좀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국내 대기업들이 종합 AI 서비스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 전 가격대까지 빠진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마음 AI라고 했는데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3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2분 안에 참여하셔서 뭐 또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또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궁금증들도 풀어보시고 또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AI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vs 그리고 비트웬 들고 왔는데 일단 비트웬 같은 경우 유상증자 그 이슈가 있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뭐 초기 파트너사로 참여를 했잖아요.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으실까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 저는 만약에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네. 한번 제가 많이 해먹은 거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주 많이 떨어졌고 자리는 나쁘지 않지만 저는 비트웬이 좀 더 낫지 않나. 오, 네, 비트웬 같은 경우는 자리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데 왜 폴라리스 오피스 대신 비트웬 하신 거예요? 이게 좀 더 지금 과대 낙폭이 좀 많이 심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대주주가 바뀌었거든요. 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한 가격대가 2,000원 초반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가격이랑 오늘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그런 최근에 한 50% 정도 월봉상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B2N의 차트? 네, 지금 네, 이게 차트거든요. 네. 이번 달에 거의 전고점 대비 5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실적 악화나 뭐 악재 아니면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벤트 드리븐에 맞는 그 이벤트로 인해서 빠진 거거든요. 대주주 이제 체인지가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빠졌는데 그 이슈로 빠지고 나서 지금 이게 이제 최근에 SK 쪽에서 시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 오른 갭을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다 보정을 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도 매수세가 매수할 만한 충분한 자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상장 이후 딱 월봉 차트인데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박스권 하단을. 네. 근데 이 가격대에서 제3자 배정을 150억 들어온 제3자 배정이랑 같은 가격이기도 하고 이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훈이님께서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뉴스적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많은 상태라 네. 폴라리스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B2N을 추천해 주신 건가요? 이라고 했는데 네. B2N은 많이 내려와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라면서 이 차트적으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일단 나올 호재가 다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재에 어떻게 보면 매도하고 지금 단기 반등을 노려야 되는 종목인데 B2N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로 인해서 악재 매수를 하고 지금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손익비 자체 가격적인 측면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B2N을 좀 더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고 B2N 뭐 혹시 이슈가 있나요? 이것도 AI 관련해서 이제 노인 서비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게 뭐 뉴욕 쪽으로 뭐 네. 뉴욕 하원 의원 그룹에다가 뭐 네. 늘 실버케어 선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실버케어 AI로 이슈가 있고 이게 그쵸? 이제 SK 그룹에서 이제 거기서 좀 유명하신 분이 이제 11호 이제 50억 정도 들어왔다 그런 이슈가 좀 강해가지고 그 네. 이슈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 이슈로 오른 그 뉴스의 상승 갭을 이번에 다 하락 갭을 보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 속에서 지금 약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왜냐하면 50%가 빠졌잖아요. 최근 그쵸? 이번 달에. 그래서 지금 이미 빠진 상태니까 신규 매수할 만한 자리는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전문가님께서 AI 관련주를 좀 많이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AI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네. 이 종목들 말고도 네. 이 우리가 10월 달에 좀 전문가님이 포착하신 네. AI 종목 좀 빠르게 순환이 돌 만한 빠르게 상승을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스트소프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 또 이스트 소프트인가요? 진짜 제가 원탑 종목 중에서 이스트소프트를 들고 온 이유가 네. 최근에 이스트소프트가 AI 관련주 종목에서 유일하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이게 많이 좀 빠지지 버텨준. 않는 이유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점점 방송국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이스트소프트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고 AI 중에서 이제 실적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굉장히 게 지금 이스트 소프트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살짝. 원래 가실 세게 잘 뻔했고. 나긴 하는데 이스소프트가 이제 유일하게 AI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팩트화 이제 그전 종목들은 이제 AI 관련주들이 왜냐하면 사실 AI 쪽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그쵸, 기대감과 움직이지. 꿈과 희망을 갖고 그쵸? 이제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는 종목은 몇 올라가고 이제 없잖아요. 뉴스로 그냥 상승 하나 50% 이상 상승이 될 만큼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스소프트가 오래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비전 얼라이언스라고 네. 기술 동맹을 갖고 있는데 대기업이랑 비전 얼라이언스를 안 하고 지금 중소형주인 시가총액 스몰캡인 이스소프트랑 비전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스소프트가 이제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2천억 언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즈를 이제 이스소프트를 확실하게 선정을 하고 지금 계속 협약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시총 2조 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AI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AI보단 실적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궁극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밀어주는 기업인 이스소프트가 아무래도 AI 관련주 중에선 1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스트 소프트에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은데 뭐 네.
설마 이 네 종목 안에 뭐 원탑 없고 원탑은 이스트 소프트 아니겠죠? 아 원탑은 이거 이미 2번이나 했어가지고 아. 네, 오늘 다른 종목 그래도 그거에 사용하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AI 관련주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비트엔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좋을 만한 종목은 비트엔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과 현재 가격이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뭐 비트엔에 대해서 혹은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스트 소프트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거든요.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도 사라지고요. 또 원탑 종목에 대한 이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딱 50분까지만 제한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또 채팅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보시고 또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비트웨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깜빡하셨나요? 할게요. 네,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네. 대주주 인수 가격을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이제 5,000원대 이게 최고가가 5,180원인데 대주주 인수 가격이 지분율 30% 인수하는데 가격이 3,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00원이라고 치면은 지금 좀 2,1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주주 가격보다 훨씬 좀 할인돼서 살 수 있고 150억 들어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랑 같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 시점에서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네. 비트엔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네. 두 종목 가운데선 비트엔이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바로 한번 세 번째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들고 왔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시세를 내줬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5일날 상장이 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로봇주들 또 상승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T로보틱스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만에 반등도 나왔고요. 네.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지금 레인보틱스도 좋고 T로보틱스도 좋은데 네. 일단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빠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초부터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AI 관련주랑 로봇주 그쵸?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반등이 또 순식간에 나와준 종목도 있고 T로보틱스는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좀 더 한 15% 정도 좀 더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틱스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레인보우틱스도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거든요. 로보틱스 네, 이름을 레인보우 바꾸셨네요. 틱스도. 네. 그래서 레인보우틱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 30% 빠졌지만 저는 두 개 다 이제 무조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한계선을 10월 5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기술적인 반등 나올 확률은 높고 레인보우틱스는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T로보틱스는 반등이 나온다면 한 32,000원까지 31,500원에서 32,000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장 전에 이게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텐데 만약에 시세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플랜 A가 아닌 플랜 B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장 이후에 만약에 두산 로보가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 뭐 전고점을 가지 않는 움직임이다 그냥 주가가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상장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의 시세 랠리 이후에 이게 전고점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그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 위일지 아래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10월 4일쯤에 한번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한 10% 이상 수익에서 팔고 다시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둘 다 좋게 보는데 굳이 선택하자면 T로보틱스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네. 아무도 없느냐라는 분께서 전문가님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로보틱스는 그저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채팅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두 개 다 이제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데 T로보틱스는 이제 기대값이 크죠. 이제 SK온에서 라인 한 개를 따내서 시총 이제 매출 300억 수주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만약에 52개 맞아. 라인 증설 계획이 52개가 있거든요. SK운에. 네. 만약에 그거 따게 되면은 매출이 실질적으로 잡히게 되니까 충분히 이 뭐 라인만 티로보틱스로 따낸다면 뭐 네. 실적도 잡히고 숫자도 직접적으로 찍힌다. 네, 재무적으로 그래서 찍히는 종목입니다. 음. 이 티로보틱스는 지금 재무적으로 아직 숫자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지금 CB 투자를 또 400억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CB 투자를 400억 받고 대표이사분이 공격적으로 이제 공장 증설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많이 가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2달, 3달 전에도 미국 SK온이랑 계약 따내려고 미국 가신 걸로 알고 계신데 공격적으로 지금 대표이사 분이나 이제 CB 투자자들도 엑시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급락하거나 그럴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하프턴 50%, 한 15%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좋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모르겠고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반등 나오고 향후 한두 달 흐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단기적인 시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한 거는 뭐 티로보틱스라는 이야기죠. 네, 레인보우틱스도 좋지만 레인보우 티로보틱스도 로보틱스도 좋지만 네. 티로보틱스가 좀 네, 더 로봇주 낫다. 자체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A랑 맞아요. 관련해서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진 거는 반등도 빠르게 나옵니다. 네, 지금 아무도 없느냐님께서 두 번째 질문도 있대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인 로봇주들에 주는 영향이 많이 클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일단 지금 자금이 좀 로봇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PG나 등등 이런 종목들로 가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로 상장한다면 그 자금이 이쪽으로 두산 로보틱스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풀 자체가 한국의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쵸?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이게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 많은 자금이나 게 운용 자금이 아니니까. 옮겨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대감으로 이덴시스나 이런 거 최근에 상한가 두 번 맞아요. 나오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한번 보시면은 지금 또 갭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이게 갭을 메꿔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덴시스 같은 경우도 로봇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애초에 뉴스 자체가 상한가를 가고 나서 뉴스 자체가 그냥 두산 로보의 상장의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다 이런 뉴스가 팩트적으로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덴시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진입해도 돼도 중장기적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되죠. 뭐 그 일정 매매 근거는 관점으로만 봐라. 네, 갭을 아직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갭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갭을 보정하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9월 20일 장 초반에 추천을 드렸는데 상한가 연속 2번 나왔어요. 네. 그만큼 크게 갈 줄 몰랐어요. 한마디로 두산 로보에 대한 기대값이 엄청 센 거죠. 시장에서의 인지 자체가 엄청 세기 때문에 지금 저는 두산 로보에 대한 기대값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일단 팩트 자체는 뭐 상한가가 2번 갈 종목이 나온 만큼 로봇에 대한 기대값은 일단은 두산 로보에 대한 기대값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은 두산 로보가 이제 상장 이후에 급락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 따른 가격적인 조정은 전체적으로 다 빠질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가 상장 이후에 공모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종가가 상한가 마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50-50 반반 싸움이니까 그 전에 수익 챙겨주고 다시 접근하는 게 그럼 맞지 않나. 분할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들어도 맞습니다. 될까요? 예, 만약에 비중이 좀 크시다 그러면 최소 반 정도는 매도하고 다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두산 로보가 상장되다 해서 호재 뉴스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단기적인 그렇죠. 이슈가 왜냐하면 사라지는 가장 거니까. 컸던 게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네. 국내 대기업들이 뭐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네. 두산 로보틱스의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끝난다면 사실 어느 정도 그 재료 소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SPG나 이레시스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도 다 그런 것들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은 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와 준다고 봅니다. 뭐 가더라도 조정 한번 주고 다시 전고 좀 돌파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3거래 자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로봇주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앞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장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 혹은 분할 매도로 봐야 될까,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셔갖고 모두 다 뭐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T로보틱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온과 수주를 뭐 계약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라인을 따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숫자가 찍힐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좋은 지금 현재 가격 구간대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 내에서는 우리가 T로보틱스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셔갖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네 번째 대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vs 올리패스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이거는 그냥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일단 환기 종목이고 재무적인 그런 베이스가 좀 별로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차트는 나쁘지 않지만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차트를 이게 올리패스 차트죠? 네 바닥에서 지금 뭐 유상증자하고 고가 대비 진짜 많이 빠진 종목이거든요. 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종목은 좀 급락을 해줘야,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급락을 해줘야 오히려 매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올리패스랑 한올 바이오파마 두 개 다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오늘 점상 갔거든요. 맞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뭐 이거를 제가 점상을 간 이후에 추천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올리패스보다는 흐름 자체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전체적인 상장 이후의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우위에 있어가지고 올리패스보다는 한올 바이오파마를 저는 추천을 한다. 네, 하지만 근데 이게 월봉을 보시면 최근에 네. 오늘 점상을 갔다는 것도 이게 한올 바이오파마인가요? 네, 이게 한올 네. 바이오파마 월봉 네. 차트입니다. 근데 최근 오늘 시가 이제 그 엄청난 호재 뉴스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갭이 일단 있고, 근데 이제 그 오늘 상한가 간 자리가 지금 보시면 이 선을 그어볼까요? 선을 그어보면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매물대가 지금 2018년도부터 2021년 3년 동안 지금 만든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오늘 엄청난 뉴스로 이제 점선을 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이런 종목 따라가다가 조정 확실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 이 3년의 매물대를 단 한 번에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종목을 올리패스보다는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라고 선정을 했지만, 네. 이걸 따라잡지 마라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보기만 하고 지금 자체로는 뭐 손을 네. 쓰지 마라. 네네네. 뭐 이렇게 매매를 들어가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시세를 내뿜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두 종목 외에 전문가님께서 혹시 바이오 내에서는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을까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은 뭐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을 좀 눈여겨 봤었거든요. 일단 네. 뭐 당뇨 관련주인데, 지금 인벤티지 랩이 차라리 매매하기는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원탑 종목은 아니지만 그 대결 종목으로 한번 갖고 왔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갭을 보정하지도 않았고 국가권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이런 차라리 당뇨 관련주로 이제 인벤티지 랩을 매매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1,000원 가격대지만 한 18,50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사면 좀 더 가격적인 우위를 갖고 지금 현 생각을 시점에서 할수 바로 있지 않을까. 공략하기보다는 뭐 좀 네. 더 떨어진 다음에 공략을 해라, 뭐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점상을 갔어요. 네. 물론 이제 다음 거래일,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좀 시세를 위험하다. 따라잡으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저 3년간의 매물대를 단 하루 만에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두 가지 모두 좀 기간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나쁘지 않지만 갑자기 급등주를 따라잡는 종목에서 이걸 하기에는 좀
네. 무리가 있지 않나. 일단 우리 아직도 배가 고프다님께서 또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이름이 너무 귀엽네요. 네, 아직도 배가 고프다님께서 올리패스가 이슈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시외에서 훅 떨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어떨지 예상이 되시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올리패스 시간외에서는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한 네.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졌는데 음.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으시면은 가격대 추천해드릴게요. 2,600원까지 기다리세요. 이거 2,600원, 2,700원, 2,600원 이 부근까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지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올라가는 것보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이동평균선에 물린 분들이 많고 앞에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양음양 패턴, 그러니까 양봉 다음에 음봉, 음봉 다음에 다시 양봉 이런 패턴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안 되고 차라리 음봉이 좀 강하게 밀렸을 때 그때 양음양 패턴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네, 일단 올리패스-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일단 마지막 대결도 종료가 됐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오늘장에서 좀 시세가 붙었던 종목들 들고 왔는데 네. 한올 바이오파마에 좀 더 손을 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이슈가 좋죠. 자가 면역 질환이 항체 신약 일상에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점상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손이 나가기 쉽지 않다. 네, 뭐 급등주는 맞아요. 따라잡기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급등주 따라잡으시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세하게 전략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가의 종목 대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 내에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자세한 거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꾸준하게 거기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9분 정도 남았습니다. 9분 안에 입장하셔갖고 여러분들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원탑 종목 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AI 관련주를 4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AI, 그다음에 엠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엠로, 마음 AI, 엠로 중에서는 마음 AI,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다음에 B2N 중에서는 저는 B2N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마음 AI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다녀간 이후로 상한가 이슈가 나왔는데 그 이슈를 지금 그 이슈에 갭이 좀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갭을 최근에 한 30% 이상의 조정을 스트레이트로 내려주면서 그 갭을 보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B2N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 배정 가격대랑 지금 현재 가격대랑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리트. 하지만 대주주가 인수한 가격은 3,400원으로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B2N이란 지금
대주주 이슈가 만약에 정상화가 되면은 3,400원 주가가 3,400원 이상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비트웬을 선정했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엠로나 폴라리스 오피스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엠로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하지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와줬고 호재에 따른 이슈도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저는 비트웬을 선택했고요. 엠로는 이제 삼성 SDS가 대주주로 그 갭을 아직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엠로보다는 마음 AI 갭 보정을 한 마음 AI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탑 종목은 마음 AI, 비트웬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중에 뭐 이야기 더 해주실까요? 왜 네네네. AI 테마를 들고 왔는지 뭐 이 종목에 대한 살짝의 힌트를 좀 더 가미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 현대에서 실무자를 방문으로 이제 주가가 상한가 마감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상한가 마감한 걸 지금 갭 보정을 하면서 과대 낙폭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과대 낙폭 마지막 자리 갭 보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오늘 시가 자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였고요.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린 이슈로 이제 상한가 갔지만 그 이슈 위에서 뭐 음봉 거래량이나 그런 안 좋은 그런 캔들이 나오지 않고 시세의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 이후 신고가 돌파 베이스로 매물대가 없습니다. 상장 이후 상장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위로 굉장히 열려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매물대, 상장한 유상증자 가격대가 이제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만 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에 지금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제 3만 원에서 한번 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월봉 자리를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금 대량 거래량으로 이제 돌파를 했지만 이번에 음봉으로 그 상장한 거래량을 바로 그냥 아무런 거래량 없이 조정을 줬죠. 근데 신기한 게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이 골든 크로스가 떴을 때 제가 이 지표가 나오게 세팅을 해놨는데 요번에는 월봉상 30% 이상 올랐을 때 이런 골든 크로스가 뜨지 않고 조정이 나왔는데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된 패턴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이 시점이 조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는데 주가가 오를 거라고 이런 골든 크로스 지표가 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말고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장을 이때 했으니까 이때 한 가격대가 3만 원, 이때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일봉의 앞전에 이 움직임, 이 봉우리들의 움직임 자체가 이때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죠. 네. 돌파를 해줬고 지금 이 고가권에서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 스트레이트 조정, 고점 대비 30% 조정이면은 확률적으로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갭 보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매우 메리트가 있다. 그냥 이제 어떠한 종목이든 네. 스트레이트로 빠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조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냥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 조정 플러스 갭 보정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 26,450원, 오늘 아침 시가 기준으로 26,000원인데 지금 매수해서 3만 원대 한번 팔아주시고 그 위에 가격은 34,000원에서 한번 팔아주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우리가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종목을 한 4, 5만 원까지 지켜봐도 되냐는 향후 한 달 뒤는 봐줘야 그 얘기가 나올 확률이 네. 네, 나올 이건 확률이 좀 큽니다. 뭔가요? 그래서 일단 일봉을 좀 더 확대한 모습이거든요. 여기 일단 이제 그 갭이 있죠. 갭이 있죠. 네. 이 갭을 보정한 상태에서 지금 고점 대비 30%, 그다음에 갭을 보정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갭이 여기도 있고 2단 갭이 있었어요. 2단 갭을 모두 이제 투기 구간을 모두 이제 보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AI 관료주 중에서는 현재 오늘 4종목 갖고 한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AI 관련된 종목 내에서 네 종목 있잖아요. 마음 AI, 엠노,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B2L 이 네 종목 안에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포 정도 어느 정도 됐고요. 또 주가가 한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 시점이 좀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 구간대라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종목명 그리고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분 남았거든요. 빠르게 오셔갖고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 동안에 한번 돈 벌 수 있는 기회 모두 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